네, 여러분 3월 4일 수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건네야 되는데 사실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는 하루입니다. 자, 지금 마감까지 10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12% 넘게 지수가요. 네, 지수가 12%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3% 넘게 거의 14% 가깝게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980 기록하고 있는 상황, 코스피도 5083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모셔서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요 정도의 낙폭이 어느 정도 큰 건지 그 체감을 한번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만 뭐 다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좀 몇 가지만 브리핑을 드리면 요게 역사상 이제 최대 낙폭으로 지금 기록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틀째 장 초반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었는데 그 이후에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4개월 만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시경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그래서 20분간 이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이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그러니까 낙폭으로만 보면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한 거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00년 IT닷컴 버블 이후에 최대 낙폭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까요? 한 뭐 25년, 네, 다 그렇게 만에 최대 낙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이렇게 동시에 발동이 된 건 역대 4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닌데 오늘 그 역사를 좀 안 좋은 역사를 쓰는 또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시장에 대한 뭐 의견도 계속해서 저희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김정열 본부장님, 이건희 대표님 모셔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체감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의미 없지만 이런 기록들 뭐 이게 몇 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진짜로 아까 눈을 비빈다고 하잖아요. 그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이게 지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나? 그 정도로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께서 어제도 그렇게 빠졌는데 오늘 더 빠진다고 좀 이렇게 보셨을 거는 같은데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코멘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네. 오늘은 그러니까 시황을 제가 적을 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지속됐었는데 네. 매도세가 없습니다. 매도가 없다? 네, 지금 현재 이거 지금 잠깐만 지금 HTS 화면 보여주시면 네, 화면 좀 보여주시면 코스닥은 1조 1000억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그러네요. 현재 네. 거래소는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한 8천억 넘게 팔다가 452억 플러스고 선물은 1,500억을 사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재밌는 건 어제 장중에 거의 한 2조 5천억 가까이 팔던 선물을 마지막에 마이너스 3,800으로 줄였거든요. 그럼 오늘 그럼 왜 빠지냐? 개인들이 사다가 아침에 잘 방어하다가 방어막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기관에 여기 매도가 잡히죠. 네. 거래소에 오히려 그 지수 펀드를 코덱스 200 ETF를 파신 것 같아요. 내다 파는 거. 못 네. 견디고. 그러니까 못 견디고 내다 판 금액이 거의 지금 한 1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사다가. 그러면 뭐 전에 사셨던지 간에 뭐 팔았다라는 거는 오늘 전 종목이 갑자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뭐 종목별 이슈가 아니라 그냥 다 던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예, 개인들 투매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여기 매수인데 무슨 말이냐? 예, 이걸로 파신 거예요. 예, 그리고 개인들 이것도 아침에는 많이 사다가 지금 준 거죠. 예, 거의 한 6천억 이상 사다가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4천억, 여기서 거의 한 1조. 1조 4천억을 어떻게 보면 현물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ETF도 팔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던진 거죠. 예, 그거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받았다. 이거는 이제 그래 ETF로 산 거죠. 코스닥 ETF는 그나마 좀 샀다. 그렇지. 코스닥은 샀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빠진 날 이런 얘기하면 또 저한테 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일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예, 지금 선물을 이렇게 사고 있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제가 오다가 지금 이제 현재 외국 지금 단기 거래 파생 상품의 단기 거래 보면은 제가 이걸 좀 뭐 네네 말씀드리면 보여주시죠. 예. 네. 개인들은 지수 옵션에서 콜 매도, 푼 매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랫 방향으로 다 잡았는데 이 반대, 그러니까 옵션은 이게 저거잖아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이걸 거꾸로 포지션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푼 매도, 콜 매수. 푼 매도, 콜 콜 매수. 매수.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베팅 건 거죠. 네. 개인들은 지금 아랫 방향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 네. 보통 개인들이 옵션에서 아랫 방향에 과하게 베팅 걸면 바닥입니다. 죄송한데 그분들이 수익을 못 보겠죠. 예. 그리고 종목별 호황제보다 지금 투매 현상이죠. ETF를 파니까 그냥 다 같이 다 빠지는. 코스피 200 ETF를 팔면 200 안에 있는 종목들 다 팔아야 되죠. 예. 가릴 거 없죠. 네. 그리고 외부 변수로 인한 투매가 오늘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바닥이 곧 물론 내일 아침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시가는 미국 시장의 여파에 따라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이제 하락분은 이틀 만에 거의 정리되는 게 아닌가. 왔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 강력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꽤 강력했어요. 꽤 이렇게 단청적으로 네, 말씀을 근데 이게 왜 해주시긴 그러냐면 했는데, 네. 지금 공포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쵸. 우리가 여기다가 뭐 우리 상무님이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지금 공포를 느낄 만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대폭락이 나올 만한 우리 이벤트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예. 전쟁의 영향을 네. 전 세계가 다 받죠, 금융시장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수 이렇게 하락만 보면 당사국인가 싶을 정도. 당사국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네. 올랐다고 하고. 그거는 따로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맞는 게 맞아요. 뭐 ATM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기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지는 건 아니죠.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던졌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던져서 판 겁니다. 네.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마감된 것 같은데. 네, 그 저기 그 아까 제가 좀 올려드린 거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본부장님 아까 그 자료도 앵커님이 얘기하신 보면서. 과거의 사례, 네. 서킷 브레이크나 마이너스 오늘 최고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본부장님이 자료 주신 게 있어서 그거 네네, 함께 네. 보면서 좀 얘기 나눠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실 동안에 네. 잠깐만 코스피가 지금 12% 넘게, 코스닥이 13% 넘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가 뭐 서킷에 대한 그렇지. 역사적인 과거에 내용이었어요. 떨어진 거 그거 네. 의미가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없지 않죠. 저는 계속 그걸 봤으니까 제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좋을 텐데 네. 아까 드린 거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일단 그거 보시면 네.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장중에 보낸 거예요. 맨 위가 코스피고 밑에는 코스닥입니다. 그 수없이 많이 빠진 게 있죠. 가장 많이 빠진 게 911.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911이 네. 12.02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다 넘어섰죠. 지금 12.24 빠져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네. 912보다 더 빠진 네,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나온 게 있고 당연히 서킷 브레이크 911 테러가 있었고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4월 17일 날 2000년도 그 당시도 11% 빠지고 서킷 브레이크 있었고 네. 코로나 맞죠? 네,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 9% 빠진 거는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 빠졌는데 금융위기 때는 한 번에 안 끝났어요. 그렇죠. 한 번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빠지고 또 한 보름 뒤에 또 빠지고 그러니까 금융위기급이 아니라고 봤을 경우에는 단일 종으로 했을 때는 우리 코로나나 아니면 9.11 사태보다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어저께까지 합하면 20% 빠진 거잖아요. 이걸 그러네요. 다시 볼게요. 맞아요. 어저께 아침에 한 1, 2% 빠지는 걸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전일 미국도 많이 안 빠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단기적으로. 그런데 뭐라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하고 봉쇄하고 실제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치고 정요 이러면서 이게 단기가 잘 안 되겠네 하면서 장기화하면서 어제 오후에 빠지면서 이게 7%까지 빠진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3, 4% 빠질 때 우리가 7% 빠진 건 오케이. 근데 오늘 아침에 한 3%, 5% 빠져서 어제 것까지 합해서 한 10% 넘어갈 때부터는 아까 잘 말씀하신 펀더멘트 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수급이에요. 수급.
거의 수급이고 중간에 뭐 5천 깨지니 5,300이니 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지난주에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그 넘버가 근본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아마 한 6,200에서 6,500이 PER 10배일 거 10배가 안 될 10배 정도. 10배 6,500 되면 10배. 그럼 지금의 5,200이 잡는 거는 8.5배에서 8배 초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과거에 아까 그렇게 빠졌을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하셨을 때. 5,050이 8.05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8.5배 밑으로 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 2001년도나 아니면 그럴 때 이렇게 빠질 때 금융위기 때 빠질 때가 PER로 갔을 때는 그때 어닝이 나빠서 그러긴 하지만 7배까지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펀더멘털이 그 당시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게 7배까지 빠질 거는 아니고 우리가 평균을 잡았을 때 9배, 10배가 대한민국의 평균 배수였다고 해서 10배 넘어가면 좀 목이 차나 빠른가 했잖아요. 그 10배가 6,400 갔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게 공교롭게 딱 전쟁을 하면서 편한 거에서 편하지 않은 걸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맞고 지금은 9배가 깨져서 8배 중반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넘버적으로 펀더멘털 아닌 걸 봤을 때는 어저께 7%하고 오늘 아침에 한 4, 5% 빠져가고 카페에서 12% 누적으로 그 정도면은 과거의 흐름상 봤을 때 적당한 거 아니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 다음부터 빠진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ETF라는 걸 포함해서 엄청 오른 거에 부작용이 반대 매매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어저께 안 하다가 오늘부터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던져지면서 이게 과매도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 한국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뭐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네. 섹터가 달라요. 한번 볼까요? 이거 네.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금 코파일럿 서치 하면은 이스라엘은요, 우리 같이 반도체가 없죠. 믿는 게. 금융이 30%예요. 근데 방산이 20%. 부동산 인프라 15%. 보험자산 10%. 에너지, 통신. 그냥 섹터가 달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주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취약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네. 10배, 11배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9배 밑으로 쉽게 가는 취약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스라엘은 우리 지금 원유 때문에 문제잖아요. 일본도 많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13% 빠졌잖아요, 걔네들도. 원유가 중동에서 다 수입한다는 거잖아요. 아시아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스라엘은 원유 수입의 30% 이상이 카자흐스탄이에요. 네.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이 또 만만치 않고 이 합해서 50%야. 가스는 본인이 또 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이슈에 관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냐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이 확대가 아니고 연평도 미안한데 그런 것들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 나는 우리가 학습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원유에 문제 생겨? 아니죠. 오히려 그런 거 나면은 이렇게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데 어쨌든 용인하더라도 어저께 5%, 어저께 7%, 오늘 5%에서 10몇 프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게 내일이 바닥일지 내일 모레 바닥일지는 모르지만은 과매도권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동의해요.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 벌써 다 까먹으셨잖아요. 4년 전에. 네, 그때도 한 6개월 동안 한 20% 빠졌어요. 6개월간 20%.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죠. 이틀간 20%. 네, 근데 이틀간 20%니까 이건 이제 그때는 주식수가 이제 잔잔하게 움직일 때니까 잔잔하게 영향을 받은 거고 그때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유 수급과는 상관이 없는 동네죠. 그때 뭐 사료주 이런 거 올라갔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때는 원자재. 곡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통로니까.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반도체를 호르무즈로 수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1%? 예. 1, 2%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관계 없어. 예, 수에즈 운하는 지나가도 거기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너무 오버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빠진 이유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빠졌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미국이 테헤란을 지금 공습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더 부추긴 거거든요. 전쟁이 더 격화되는구나. 근데 끝을 보려면 격화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중국도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미국도 그거를 통과를 안 시키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유가가 지금 벌써 이게 완전 봉쇄될 거라고 기대를 했으면 WTI가 80불 이상으로 지금 벌써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70불대 있다라는 거는 미국이 뭔가 막아주겠지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 생각해 보면 호르무즈가 막히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항공모함 2대나 가 있는데
거기 뚫으면 되죠. 네, 그쪽으로 뭔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밤 중에 또 얘기들이 나올 거고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빠져야 돼. 그래야 트럼프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너무 안 빠졌죠. 뭐 우리에 비하면 네. 우리에 비하면이 아니라 우리에 비하면은 조족지열이죠. 네, 그래서 역시 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 단기에 급등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과하게 반납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를 6개월 동안 받은 거를 지금 이틀 동안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네네. 네. 그래서 뭐 저는 내일 정도면 저점을 잡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을 1조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도 이미 매수로 돌아섰어요. 네. 예, 근데 개인들은 계속 지금 더 팔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순매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 그러니까 내일, 물론 이제 이번 주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내일 한 번 정도는 들어줘야 사실 투매가 더 안 나오겠죠. 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더 빠졌냐? 네. ETF 영향도 있지만, CFD 계좌가 또 계속 반대 매매가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 종가를 보면은 코스피가 12.06%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5,093포인트입니다. 어제 대비해서도 698포인트가 더 빠진 상황이고 코스닥도 보면 14%가 하락하면서 978선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점을 사실 보면 5059예요. 근데 5093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들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저점 라인에서 마무리가 된 건데 그럼 내일 반대 매매가 더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죠. 염두를 해둬야 되면 네. 그럼 외국인들이 사겠죠. 그런 관점으로 예. 보시는 거예요. 예. 펀더멘털리 지금 이제 5,050이 PBR 8.05배인가 그런데 네. 9배 밑으로 빠지면 싼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상무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뭐 20만 원이 우리가 삼성전자 20만 원이 왜 갔냐? 그냥 가이던스가 200조 나와서 간 거예요. 100조에서 200조 나오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간 겁니다. 근데 200조가 훼손된 건 아니죠.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의 리포트 보니까 200조 이제 인정하면서 26만 원 리포트 쓰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펀더멘탈에서는 안 됐는데 지금 심리만 바뀐 거죠. 심리와 수급이 바뀐 거고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 빠졌다라는 거는 뭐 취약하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만 시장을 보면 그렇게 빠졌나요? 안 빠졌죠. 일본도 선진국 시장이니까 예외로 둔다라고 치고 그럼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많이 뺀 거는 그냥 이유는 많이 올라서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니케이도 뭐 우리에 비해서는 좀 아니지만 많이 올랐는데 거기 선진국 시장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예. 그래서 MSCI가 우리 선진국 지수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예. 근데 지금 그러면 거꾸로 빠졌다고 지금 막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빠졌으면 이때가 오히려 세일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분들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주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해외 SNS 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K 주식 심장 약한 사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돈다고 하고 어쨌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진짜 기울기가 대단한 우리 증시인데 어제 사실 미증시부터 조금 신호가 있었나? 뭐 이런 부분은 그 미증시에서도 EWI 코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코로는 3배짜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뭐 40% 이상 뭐 이렇게 낙폭을 또 보였다고 해서 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궁금하긴 했었는데 오늘 와 결국에는 12% 14% 지수 하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본부장님 또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네요. 근데 네, 우리 역사적 그쵸. 기록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 오늘이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 다음 주에 한번 올라가는 타다 다시 내려갈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게 가장 핵심 뭐냐면 이게 단기에 끝날 수 있느냐 장기에 가느냐인데 이미 장기로 간다고 인더 프라이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장기로 안 끝나고 단기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말아 올리겠죠.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럼 아까 왜 올라가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IMF 때나 뭐 IMF 때 금융위기? 9.11이라든지 네네, 뭐 9.11. 그 저기 뭐 그런 거 얘기
금융위기 있을 때는요. 네. 그 전부터 빠졌어. 그날만 빠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장이 빠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그게 트리거가 되면서 그 저기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는 10월 달부터 쾅쾅쾅 일주간격으로 빠지는데 그 전부터 빠졌어. 그리고 빠지는 게 10%였던 거예요. 9.11 사태도 9.11 사태 이전에 우리가 장이 좋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젊어서 잘 모르는데 장이 나빴어 미리부터. 반도체 삼성전자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이미 2001년 닷컴 IT 버블 끝나고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상반기까지도 안 좋았다고. 주가가 안 하다가 그 9.11 나면서 그냥 완전히 폭락했는데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날 하루 10% 빠지고 9.11 때는 일주일 만에 돌아섭니다. 한 달 만에는 10% 올라요. 미리 누적된 게 빠진 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뭐래? 미리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게 뭐 장기적인 걸 반영했다는 것도 있지만 올라간 거에 대한 빠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우리가 편안하다는 밸류에이션이 9배 안 될 때 밸류에이션이 편하다고 대한민국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은 뭐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뭐 다 좋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릴레이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사이클 주식이라고 계속 보는 거야. 10배 가면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 10배 간 게 결과적으로 6,500이었다고. 지난주에 그 외국계에서 뭐 맞췄다고 하는 이상한 아새끼들 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그쵸. 한국 주식 비싸다고 막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건 그 친구 맞았는데 그 친구가 뭐 그 전쟁의 여파까지 예상했는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걔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사실은 2월달 내내 걔네들은 계속 팬 거지. 전쟁을 이렇게 염두에 뒀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8배 이렇게 가니까 진짜 금융위기급이 아니면 이제 과매도 들어가는 게 많은 거고 이제 회복하는 거는 과거처럼 누적돼서 빠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회복되는 게 과거처럼 확 올라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 어디까지 보고 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도. 바닥일 수 있어도. 그럼 그거를 좀 그건 어디까지 모르지. 생각을 해야 그거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닝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는 애널리스트 이번에 오늘 어저께 목표 주가 올린 거는 원래 21만 원이었거든요. 26만 원 올렸죠. 근데 다 26만 원 됐지. 21만 원 부딪히니까요. 그러니까 어닝은 1분기까지 노 프라블럼. 지금 나온 거는 2분기의 반도체 가격 상승률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 한 20% 정도가 왜 1분기에 올라갔으니까요. 2분기는 그래도 했는데 지금 뭐 오늘 뭐 뉴스 듣기로는 뭐 30-40%? 그러니까 상승률이 한 번 더 한 낫치 더 올라간다는 포캐스트가 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21만 원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25만 원 올린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진짜 26만 원이 돼버렸고 1분기 실적은 그럴 것 같고 그게 업데이트가 되고 뭐 하는 것이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이게 행해가지고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이게 회복하는데 한 주에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올랐으니까 물론 20% 빨았지만은 바로 한 주에 될지 한 달 정도 걸려서 실적 나올 때가 될지 GTC 컨퍼런스 나오는 3월 16일 계기로 뭔가 될지 하다못해 그 브로드컴이 이슈가 될지 근데 어쨌든 브로드컴이나 GTC 컨퍼런스만 가지고 주가가 뭐 다시 뭐 20-30%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실적이 장땡이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만약에 한 달 정도의 흐름을 본다면은 만약 이번 장에서 우리가 회복을 4월달 5월달에 반도체가 안 올라가면요 한국장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과연 외국계에서 이게 편안하고 느끼는 것을 우리 같이 11배 줄 것이냐. 11배 주면 얼마냐면은 한 7천 초반 되는 거고 10배 주면 6천 중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린 속도하고 이걸 가늠하면서 걔네들 들어올 것이니까 걔네들은 과매도 들어오면 들어올 거라고요. 근데 과매도 들어와도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걔네들도 펀드의 특성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는 이 수싸움이고 기싸움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일 바닥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 사야 되는데 사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공포의 극단에서 그냥 돈이 없죠. 왜? 지난주에 이빨이 다 넣었거든. 주식 비중을 다 이제. 그래 이게 실현 아이러니하게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단 10%도 있으면 오늘 내일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람들 지금 못하고 오히려 팔아야 되는 사람들 더 많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이거 차트 자꾸 네, 한번 보여주세요.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6,300까지 갈 때 되게 편하게 간 것 같잖아요. 지금 지나고 보면 11월 달이거든요. 그때 한 번 있었죠. 11월 4일 날부터 11월 달 내내 빠졌어요. 한 달 내내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이제 추세가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밸류에이션 재조정. 그러니까 목표치 상향치가 이제 삼성전자가 100조가 이제 처음 부른 사람이 나왔을 때예요, 이게. 근데 평균이 100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12월 달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금 쭉 가다가 지금 여기 12월 달도 중순까지는 계속 흔들었어요, 이렇게. 예, 흔들다가 이제 결국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번 하락도 결국에는 이게 낙폭이 크지만 결국엔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한 달 동안 길 수 있다.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보름 지나고 나서 지금 여기 보면 12월 거의 말일 돼서 2달 가까이 쉬다가 이때부터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뭐였냐면 이것도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업사이드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상무님이랑 저랑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삼성전자가 20만 원 넘어갔을 때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여기서 한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 좀 쉬어가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다. 근데 오히려 목금에 오버슈팅 나왔죠. 이게 이제 불지른 게 몇 콜인데. 예, 근데 이때 이제 지금 이제 200조가 딱 지금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보면 과하게 빠진 거죠. 예, 근데 이 정도의 변동성은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 한 20% 강세장에서도 10에서 20%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버블장이라고 하는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IT 버블 IT 때. 버블. 네네. 네. IT 버블 때 이런 조정이 없었을까요? 상승할 때? 항상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잊혀지는 거죠. 내일 만약에 반등이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릴 수 있냐? 힘들겠죠. 제가 오랜 경험으로 하락할 때는 빠르고요. 거의 두세 배 속도고 상승은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회할 이 두 개의 음봉을 만회하려면 적어도 2주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짧아도. 예, 다 만회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중간값이라도 이제 지수상으로 5,700 정도? 5,700까지 여기 이제 갭 매크로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5,700까지. 요 갭을 매크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가 볼 때 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다. 빨라야. 지금 5,093 정도에서 5,700까지가 5,700에서 800 사이 정도까지가 2주. 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다. 그건 진짜 빠른 거고요. 네. 잘못하면 한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달 걸려서라도 올라오면 다행이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아까 지금 그게 2주라는 게 대충 떨어지는 게 예. 브로드컴 오늘 내일 발표되는 되는 건 그렇게 힘 멘트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GTC. 있으면 좋은데 GTC가 16일이거든요. 16일 우리나라 시간 17일부터 알려지니까 그러면 엔비디아를 핏돌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톤을 하면은 그나마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되고 그 3월 말에서 4월 넘어갈 때는 삼성전자 실적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업데이트.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 그래서 한국이 한 9배 정도는 아주 부담스러운 건 아닌단 그렇죠. 말이에요. 9배가 5,700, 800, 6,000 언저리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건데 그래서 갖다 놓고. 그걸 갖다 놓고 실적 확인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그 전쟁 때문에 나가산다면은 사실은 불안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블랙락인가? 네. 걔네가 뭐 사모펀드 환매하는 게 오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저 같은 것이 4월, 5월 달에 잘 돼야지 올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4월, 5월에 올라가야 되는데. 블랙스톤. 예, 블랙스톤. 죄송합니다. 블랙스톤이죠. 이런 것들이 블루아웃하고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더라도 장은 사실은 조금 그 실적 그렇죠. 하기 전에 쉴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과하게 쉰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내지는 실적 나오기 전까지 이런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까지 본다면은 이미 파는 걸 오늘 오전까지 못 팔았으면은 이미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두 분 다 어쨌든 오늘까지의 이틀간에 지난 금요일부터 물론 시작은 됐는데 과한 이 낙폭은 좀 심했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고 어쨌든 한 5,700, 800까지는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든 아래든 한 번 더 뭐 실적이라든지 뭐 브로드컴 말씀해준 뭐 이런 걸 좀 볼 근데 거다.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빠져나갈 구멍 많은 게 네. 아니고 지상전을 하겠다 뭐 엄포를 놨는데 호기를 그렇죠. 했는데 실제 지상전을 할 만큼 미리 무슨 해군을 갖다 놓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한 50대, 70대 그 해군을 갖다 놓은 지금 18발, 20대도 안 되는데 갑자기 지상군이 아니고 전면전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호기를 부리는 건데 혹시라도 뭐 이스라엘을 동원하든 아니면 무슨 그 저기 연합군을 동원해서 진짜 한번 댐팡 상륙해서 하겠다.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밀리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저기 뭐 한 800까지도 밀리고 800 이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단기 이렇게 빼주고 그렇게까지 해서 시나리오를 대고 거기다 베팅하는 사람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왔을 때 이제 인버스 뭐지 곱보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타이밍적으로 어떨지 조금 그것도 좀 이미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존버예요. 한 1개월, 2개월 버티고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각도를 보면서 자기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 근데 보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익금이 준 거지 마이너스가 나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지난주 후반에 들어간 그 비중이 분들도 높았으면 있을 수 있고. 그건 이제 지난주에 사신 거고. 지난주 수, 목, 금요일에 사신 그러니까 분이시죠. 최근에 사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고점에 산 거니까. 지나고 나면 고점이다. 근데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할 수 없죠.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신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한 70-80% 이상은 수익이 나 있어야 정상이에요. 계속. 근데 그거 이제 수익이 줄었다. 수익이 준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예, 고점이 자기 본전은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욕하시고 댓글 달고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예금하시면 돼요. 주식은 원래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제 이제 긴급 진단한다고 어디서 불러가지고 갔는데 네네. 제가 방송에서. 네. 예, LIG 넥스원 뭐 정유주 막 강산. 올랐잖아요. 어제 예. 올랐고 오늘 좀 변동성이 컸어요. 그래서 오늘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 어제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예, 내일 장 열리면 많이 올라오면 파셔라. 올라갈 때는 팔 고민을 하고요. 급등할 때는 급락이 나오면 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팔 고민을 하고 있죠. 거꾸로. 그러면 밸류가 싸졌는데 왜 이걸 팔려고 하냐. 기다리셔야죠, 지금은. 예, 버티거나 아니면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대신에 이게 아까 제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급반등이 나오면 고맙지만 급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전쟁 이슈가 완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슈는 항상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예, 그 여파가 그리 크지 않는다. 전면전이 나온다는 그런 가정만 아니면 전면전을 지금 할까요,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가 갑자기 여기서 타코처럼 우리 할 만큼 했어 그러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예, 있죠. 모든 충분히 그럴 수 가능성이 있는 다 사람이에요. 열려 있고. 다 열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전면전을 해서 지상군이 들어간다? 안 들어갈 겁니다. 미국의 군인이 희생되는 걸 원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 그래도 지지율 낮은데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크루드족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라크 북부에 있는. 근데 그들이 한번 미국한테 이용당해서 이번엔 안 갈 거예요.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예. 예전에도 한번 이용해 먹고 버렸거든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국면을 이제 정치 뉴스 뭐 이런 거 다 봐도 지금 뭐 전면전까지 갈 가능성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지상전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 호르무즈 해협만 잘 뚫리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든 뭐 아니면 짧게 끝나든지 간에 별 상관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 주고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잠깐 한 것 같죠. 12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꽤 12일 길었지. 전쟁이라고. 네, 네. 그때 시장 초반에 좀 빠지다가 이틀 빠지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주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응을 좀 격하게 안 했던 것뿐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예, 과매도에 동참하지 마셔라. 늦었어요. 했으려면은 어저께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5%는 딥인데 5% 이상 빠지잖아요. 5% 딥이라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5%가 아니야. 그럼 뭔가 과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그때 손을 빼야 되는 거야. 팔거나 아니면 일단 더 사지 말아야 되는 거야. 어저께가 딱 점심 전후로 그때였거든요. 그 선물 종가 나왔는데 그 선물이 외국인들이 지금 2조를 샀습니다. 네. 동시효과에 감아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이익 실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제부터의 선물 흐름은 보면 결국에는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흔든 거는 결국에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내일 시장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예, 저는 괜찮을 수 있다. 그런데 찍힌 게 이제 막판에 외국인 코스피 쪽에서도 순매수 소폭이지만 맞아요. 그렇게 찍히고 코스닥도 1조 넘게 순매수, 선물 쪽에서도 2조 넘게 이게 지금 근데 짚어주신 외국인이 것처럼. 오전에도요. 네. 처음부터 마이너스 아니었어요. 네. 중간에 플러스였다고. 근데 그 흔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재는 게 필요해요. 절대 레벨이 너무 과한 게 어딘가를 미리 생각을. 물론 저도 이렇게 해서도 5% 7% 하면 12% 정도 빠지면
마무리될까 싶었는데 더 빠져서 늦었네. 존버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돈 갖고 있어? 돈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럼 가만히 기다려야지 뭐. 여기다 파는 거? 이미 때 늦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요 시시각각에 어저께 오전과 오후랑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 하지 말고 오늘 오전이랑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오후랑 또 다른 거고 내일 오전에 또 다를 거고 내일 오후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맞추기를 바라는 건 신이고 큰 그림에서 뭐 과매도 온 것 같고 6,400까지 간 거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밸류가 낮다고 하지만은 외국은 동참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언서튼티가 있어서 그리고 편하지 이제 그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한국에 수 대한 있어요. 포지션이 너무 오바돼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펀드들이 많아요. 액티브 펀드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포지션이 오바된 부분이 6,000원이 넘어가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부분이고 이제 전쟁까지 예측했다라는 부분은 좀 과한 것 같고 과한 거지. 예, 일부 세력은 예측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금요일 날 한 7조 넘게 판 거는 그 중에 뭐 한 1, 2조 정도는 그런 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본인들의 포지셔닝을 정리했던 거죠. EWY조차도 한국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블랙락 한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10% 하락하더라고요. 예. EWI. 근데 이제 또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낮아졌겠죠. 그럼 또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렇지. 28%였는데 주가가 20% 빠졌어. 28%가 25% 줄어났는데 주가가 더 빠져갖고 만약에 15% 빠졌으면 걔네가 23%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느 순간에는 다시 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 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걔네 그걸 갖고 트레이딩에다 뭐라 비난할 게 없고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사실은.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 매수가 결국에는 지금 다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니까 도로 사는 구간으로 들어갔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슈는 뭐냐면은 4월 달에 실적 발표되고 뭐 사람들이 다시 붐업했을 때 5,700 갈지 6,000이 다시 갈지 아니면 여전히 5,400이 있으면 모르지만 올라가야 되겠지만 올라간다 합시다 어느 정도. 근데 성 차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그때 갔을 때 그리고 그때 리밸류를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할 때 외국계에다 제대로 보고 실적 보고 그다음에 이거 보고 그때 판단이 중요해. 그때가 진짜 그것이 진짜 억눌렸다가 다시 해서 8,000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끼케야 6,800이 끝이니까 우리 리레이팅이 안 되니까 10배 주고 끝이야. 그러면 6,500에서 7,000이 끝이거든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가늠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회복되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늦었고. 예,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들어가시거나 하고 아니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실현을 할 때는 그거를 재면서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전쟁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뭐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시시각각 다르고 뭐 예를 들면 호르무즈를 지금 뭐 주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은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뭐 호르무즈에서 유조선 10척을 불태웠다. 이란 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유국들 우회로를 타진한다. 뭐 이런 얘기. 해협을 완전히 통제 중이다. 근데 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기 통과해라. 우리가 호송 해군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었죠. 뭐 보험도 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중국도 열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다면 예측은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이 그 이슈 그리고 급하게 거의 뭐 주요 세계 지수 중에서 1등으로 올라갔다는 그 부담, 뭐 에너지 의존도가 크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틀간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473원 지금 달러원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어제 주간 종가가 1,460원대였는데요. 야간에 1,500원 터치했어요. 1,505원까지도 갔던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쪽에서 환율 금리 펀더멘털과 괴리돼서 과도하게 변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부총리 쪽에서도 경각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구두 개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점을 좀 경신을 하는 이런 상황. 환율도 좀 신경 쓸 만한 부분일까요? 근데 이게 다 짚어주시면. 결과론적이고 네네네. 환율이 얼마까지 가서 내려갈 것인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아까 장기전이냐 단기전이냐 전쟁이. 그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변수가 되는 게 뭐냐. 장기전, 단기전, 단기로 끝내고 싶은 욕구는 다 있다는 거 이제 설명하실 필요 없잖아요.
단기를 끝내고 싶죠. 그 이유는 다 알잖아요. 근데 단기를 끝내고 싶은데 단기를 못 끊는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엑시 플래닝이냐 뭐 이런 게 복잡해지는데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걸 차치하고 하면은 당장에는 그 단기금 나라가리건 트럼프도 그 주상근을 안 하면 결국은 그 이란하고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협상이긴 협박이긴 간에. 협상 협박 파트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권력을 공백을 빨리 메꾸는 거. 그 아들이 차남인가가 뭐 네. 옹립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받았습니다. 예. 받았나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예측에서 처음 반응은 아씨 그 아저씨 그 친구는 더 강성인데 아니면 걔는 그래봤자 거꾸로 꼭두각시 불가한데 그럼 이란 혁명 수비대가 마음 안 바꾸면 끝까지 부릴 것 같은데 그럼 소모전 벌일 것 같고 그럼 걔는 꼭두각시고 아니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언서텐티가 있다 보니까 오늘 더 빠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가 되면은 이게 단기가 저기 3, 4주가 아니고 더 간다는 거에 방점을 찍어서 오늘 더 밀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면은 미국 달러가 당연히 금리 인하를 못 하죠. 인플레가 인플레, 되게. 네. 네, 미국 달러 올라가죠. 네. 그러면 달러 때문에 그동안 뭐 안전하게 생각했던 뭐지 금도 이제는 쉽지 않고 다 그래서 주구장창 빠진 거고 미국 시장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덜 빠진 거고 오늘은 어떻게 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는 워낙 우리 환율은 상방 압력이 있습니다. 요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근데 정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도 그렇게 했듯이 1480 갈 때 그 조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가 우리 환류 이게 까먹었는데 그 미국 주식 팔고 한국 들어와서 하면 뭐 RIM인가? RIA. 그게 원래는 3월 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주가 올라가니까 잊어버리지 모르겠는데 참 미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4월 달부터는 또 뭐죠? 우리 WGBI 들어가는 거, 월드 그 저기 본드 인덱스. 네네네. 그것도 해서 위기가 원래 1분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위기에 끝자락에 딱 걸린 거예요, 환율이. 그 지나면 결국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속도는 모르더라도 여기 얘기해서 이게 지금 절체절명의 그 간당간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은 진짜 막으려면 이게 5월, 6월 달 할 거를 땡겨서 막아야 돼. 대충 저번에 대충은 아니고 해고 좋으면 좋고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더 강력히 해갖고 환을 내야지 안 그러면 외국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아까 한국 10백 했잖아요 저기 조정해서 근데 들어가는 타이밍 보는데 환율이라도 안정이 되고 그래야지 좀 저가 매수 들어가는데 그게 애매하면 조금 더 미룰 수도 있거든요. 단 며칠이라도 한 주라도 한 달이라도 똑같은 펀더멘트라도 그래서 환율은 이번에는 좀 세게 하지 않으면은 외국인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를 조금 이거를 이렇게 막고 요게 다 다음 주에 들어올 수 있는 다음 주에 들어오는 거 이걸 늦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협상을 해갖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를 좀 수그러져 갖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의 정책에 어떤 그런 게 강력한 게 있지 않으면은 조금 다시 처음에 될 수도 있죠. 며칠 사이에. 환율은 이제 우리가 우리 정부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해야지. 달러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면 다시 1,500 갈 수도 있어요. 달러가 강해지면 또 이제 원화가 약해지는 거고 간밤에 튄 것도 그렇게 달러가 이제 거의 뭐 맞아요. 달러 지수가 거의 99에서 100 근처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제 튄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지금 주식하시는 분이 달러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리서비님이 시장 안정기금은 왜 안 품? 이렇게 물음표 남겨주는데 오늘 사실 증안펀드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10조? 예, 푼다고 얘기 나왔죠. 네. 뭐 이런 부분까지도. 근데 그거 시장에, 정부 자금 네. 푼다는 거는 그냥 구두 개입 같은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국민연금한테 팔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운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왜 이렇게 취약하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 되게 재밌는 거 흐름을 보여드리면 네네 하나 보여주세요. 11월 4일 날 한번 얻어맞고 두 달 쉬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1월 달에 내내 오르다가 2월 2일 날 케빈 워시 때문에 한 대 워시때 맞았어요. 맞았지. 케빈 워시 때문에 5%가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5.2%가 빠졌는데 케빈 워시가 그렇게 큰 이슈였을까요? 달러 그때 이제 뭐 은도 좀 빠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이 올랐는데 밸류가 부담이 있을 때 조그마한 트리거가 있으면 확 빼는 네, 그런 이번엔 흐름이 트리거가 강세장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라는 큰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케빈 워시 때문에 내려갔을 때가 49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밸류에이션이 200조 전망 안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비싸 보이는 거죠. 아주 편안한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그렇죠. 사람도 있지. 5천 몇백 했을 때도.
근데 이럴 가능성은 어때요? 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미국 물가가 0.8% 포인트 뭐 오른다. 그러면 이제 요게 금리 인하를 못 한다. 뭐 요런 개연성으로 가면 미국 증시가 계속 좀 안 좋으면 우리 증시가 뭐 이렇게까지 빠진 거에서 뭐 더 빠진다 이거보다도 어쨌든 좀 발목이 잡힐 그러니까 가능성? 이슈는 우리는 그걸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반영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에 올라올 때 제가 그런 컨선 드린 거죠. 네. 이게 장기화되면은 우리는 미리 맞았는데 올라올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실적만 가지고 팍팍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펀더멘트 좋기 때문에 절대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우리 그 성장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결국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못한다는 게 6월까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릴 정도로 이게 장기화되면은 영향이 있죠. 근데 주가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 가늠하는 과정을 지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오늘 없다가 내일 그런 것이 금리 인하를 못한다 이게 아니고 반영이 한 90% 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90%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 올해 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디커플링 얘기를 많이 하긴 네. 했죠. 네. 이게 S&P 500 차트인데 미국이 워낙에 좀 길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상승을 예. 했어서 거의 네. 작년 하반기부터 예.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미국은 작년에 이게 25년도에 좋았죠 작년에. 예, 올해 와서는 계속 누워 있어요. 예,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우리 시장은 예, 이게 주봉으로 보면 똑같이 말씀드리면 예, 올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올랐어요. 4천부터 시작해서 6천까지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예,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기울기가 네. 네. 이것도 그러면 디커플링 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이 조금 빠졌는데 우리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게 그런 거예요. 상대적인 건데 지금 이제 이게 한 주에 12%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더 많이. 예. 근데 이 고점 대비하면 한 15% 넘게 빠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조정이 건전한 거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량 거래 터지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럼 더 빠져야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내일 봐야 되겠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찼다, 내려와 있다. 그럼 8배를 깬다 만약에. 그러면 외국인들 더 들어오겠죠. 예,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애들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바닥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온다. 개인들이 투매가 더 나온다. 그러면 뭐 더 빠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막아주는 게 아마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면 또 우리는 외국인들한테 털리는 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뭐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 웃음도 좀 조심스럽네요. 네. 그 정도로 좀 예, 이 주식 좀 빠졌다고 뭐 세상이 망한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지만 예, 네. 그 상승 하락 그 개수를 보면 코스피에서 13개 한 10몇 개예요. 코스닥에서 20몇 개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네. 하락이 911개, 1708개 막 이런 정도의 하락 개수가 이제 수준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다 빠진 거죠. 그냥 다 빠졌다고 봐야 돼요. 서킷 브레이크 걸린 거 자체가 그때부터 투매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에 사실은 그 사이드카 나오고 나서 매도 사이드카 투매가 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와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 이틀째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그러니까 그때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서킷까지 가면 20분간 이제 다 침묵인 네.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시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조용하게 멍하더라고요. 다들 20분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시간이 좀 행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주식이 멈추면 행복해요. 어쨌든 오늘 진짜 뭐 나쁜 의미로 역사적으로 많이 빠진 날인데 가정을 좀 해보면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조심스러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말씀처럼 거의 왔다. 혹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요것도 좀 확인이 필요합니까? 확실하게 방향을 좀 돌린 건지 이때도 좀 조심스러움이 필요할까요? 내일 하루 갖고도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만약 혹시라도 이게 희망으로 돌리는 건 절대 아니고 뭐 20% 빠지잖아요. 이틀 동안에 17% 빠졌는데 한 5%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희망을 갖겠죠. 근데 애매하게 올라가면 뭐 그거 갖고 또 모르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아까 그 오늘같이 변동성이 크면은 올라가도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빠지면 외국인은 저가 매수하는 세력이 5명에 1명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받칠 수가 있어요. 걔네마저 더 팬다 그러면은 아까 지상군 투입해서 전면전 아니면은 그런 정보 얻어갖고 야 이건 다르다 다 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르다 외국인도 그러면은 진짜 사고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으면은 뭐 아마 우리 그 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내일이 오늘같이 어제같이 빠진다고 그 추정하는 거 자체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이 만약에 빠지더라도 미국이 빠지겠죠. 빠지더라도 이제부터는 미국이 빠지는 것보다 허마무시하게 빠질 정도의 낙폭이 더 남았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은 좀 무리한 그 지나친 비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선반영 됐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미선물은 뭐 지금 0.5, 0.7%대 하락 각각 좀 근데 보여주고 보시면은 있는 미국은 상황인데. 안 빠진 건 아까 이스라엘 얘기인데 미국은요. 네. 연초부터 빠진 게 있어요. 어느 섹터? 소프트웨어 주식이 한 25%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 며칠 사이는 올랐어요. 맞아요. 관계 없으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소프트웨어가 그 저기 뭐 오픈 클로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맞았잖아요. 처음에 조금 클로하고 뭐 그 시트리인가도 이상한 얘기해서 일주일 전에 딱 시트리 가지고 시트리 일 있었지. 2028년에 네. 장이 30% 빠진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주식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 빠지면 우리는 안 빠졌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미리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에 버티는 거고. 그게 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25%가 좀 많이 빠진 거죠. 아, 근데 소프트웨어, 결국 소프트웨어. 그거는 종목만 소프트웨어. 그런 그냥 보면은 우리가 지금 20% 했지만 이제는 진짜 판단하면 여기 잘 판단해야 돼. 미국 주식 팔고 한국으로 올 정도인지 아니면 한국 주식이 여전히 매력 있는지 이제 판단하는 건 진짜 실력적으로나 아니면 진짜 제대로 보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8배라는 숫자 근처면 절대적인 밸류로서는 롱텀으로는 진짜 싼 거고요. 근데 이젠 이게 장기화되면 미국이 편안하다 하는 사람 하면 있을 것이고 진짜 편하면 이스라엘 가시든지 아까 말했잖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전하다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죠. 한국에 빠졌으면 한국 주식에 몰빵한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해피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낙폭 과대인 거는 결국은 지나가면 맞을 수 있다. 얼마나 반등을 빨리 할지 얼마나 크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자꾸 찝어달라 그러면 사실은 그건 알 방법이 없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팔라고 얘기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 가지면은 그것도 할 말 없는 거고. 아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계시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뭐 화를 내셔도 돼요. 내셔도 되는데 화를 좀 이제 그 트럼프한테 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트럼프. 백악관 홈페이지 가서 좀 요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뭐 전략적인 것도 그렇고 소회도 그렇고 뭐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자 오늘 또 자꾸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역대급으로 좀 많이 빠진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특징적인 뭐 업종 종목 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보다 보면 좀 특이했던 건 장 초반에 그래도 전쟁과 관련돼서 좀 수혜를 본다라는 쪽이 뭐 방산도 그렇고 좀 올랐었거든요. 뭐 근데 이런 것들이 변동성에 오늘 나왔던 이유 전쟁 관련된 수혜마저도 몇 개 종목을 빼고는 좀 크게 하락을 한 이유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말씀하실래요? 네. 어제 뭐 이거희 대표님은 어제 팔아야 된다. 전쟁 관련돼서 오늘, 오른 오늘, 거는. 오늘 오르면 팔아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변동성은 왜 나온 거예요? 단기에 LIG 넥선 같은 종목이 네. 그 거의 50만 원에 있던 종목이 84만 원까지 갔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향후 영업이익 전망치가 50% 이상은 좋아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안 나오죠. 그냥 이슈인데 어제 그러면 로키드 마틴은 왜 빠졌을까요? 미국은 전쟁 당사자인데도 관련 방산주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LIG 넥슨이 뭐 물론 이제 그 천궁2가 요격률이 100%였다. 그리고 리필해야죠. 썼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문은 나오겠지만 중장기로 LIG 넥슨은 뭐 그리고 현대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단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졌죠. 그리고 시장이 약한데 얘네들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건 뭐냐면 방산주가 올라가다 밀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는 또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로키드 마틴이 빠진 이유는 뭘까?
전쟁이 생각보다 길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트럼프가 막 거짓말했잖아요. 우리 무기가 무한대로 있어. 거짓말입니다. 어제 무한대로 있어요. 예, 무기는 무한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생산을 해야죠. 근데 미국의 생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지상전을 하더라도 총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투 자원을 함대를 2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의 타격을 하기 위해서 중국 앞바다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지금 비행기를 데리고 왔어요. 정찰기를.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력의 거의 50%를 땡겨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란에. 예.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 커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게 하루하루 지금 나가는 돈이 예. 미사일 한 발 발사할 때마다 70억, 80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예, 고려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뭔가 무기를 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란도 지금 미사일 뭐 해봐야 2,000개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2,000개도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 일부 파괴되고 한 거 그러면 한 1,000개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면 뭐 드론 가지고 장난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엔 떨어지겠죠, 금방. 예전에 이스라엘 공습할 때 500발 썼어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500발 쏜다 그러면 2번 쏘면 없는 거죠. 예, 그럼 그 사이에 만들 수 있냐? 그렇게 빨리 못 만듭니다. 특히 이제 이 첨단 미사일들은 빨리 못 만들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소모전으로 가면 금방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은 지상전이었기 때문에 장기 플레이가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공중전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네. 방산주들도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SOL 한번 말씀드리면 SOL 정유. 정유. 네. 마이너스 13%로 끝났는데 네. 예, 17만 원 넘어갔을 때 이거 과하다. 왜 과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예, 연봉입니다 이거. 정유가 한참 좋았던 11년도의 최고가가 17만 원이에요. 오늘 갔네. 근데 오늘 그걸 뚫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실적이 좋아서 간 거고 지금은 이슈에 간 거죠. 예, 그럼 팔아야죠. 그게 맞지. 예. 아까 LIG 나왔는데 아까 그 이익전망. 네. 이익전망이 전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보다 한 10몇 %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애널리스트 오늘 아까 80만 원 갔다 그랬어요. 80만 원 넘게. 네. 목표 주가가 70만 원 정도인데 80만 원 갔을 때가 애널리스트 전망 기준으로는 50배가 넘어갔어요. PER이. 네. 근데 아까 그 뭐 저기 락히드 마틴도 저기 라인 메탈이라고 독일에 있거든요. 걔네들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도 이제 한도가 있는 거거든. 그럼 나중에 다시 토해내. 나중에 침착해지면 다시 가겠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도요. 오전에 셌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 리포트 일부 좋게 좀, 나오고 네. 삼성하이닉스가 결국은 당장에 이익을 많이 보는데 투자를 하지 않겠냐 했는데 결국은 장이 빠지니까 빠지잖아요. PSK 홀딩스 하나 살아났어요. 그 얘기 드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PSK 홀딩스는 왜 살아났을까? PSK는 빠지고 리포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심플해요. 밸류가 비싸지가 않아요. 밸류가 비싸지 않다고. 18배. 미국이 빠져서 PER이 24배고 그렇고 반도체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웬만한 게 30배 요즘 많이 빠져갖고 이제 네. 40배는 없을 것 같은데 얘네가 10몇 배거든요. 18배. 그러니까 싼 거야. 전공적 투자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 주워 담거나 아니면 그것도 사실은 오전장보다는 오가 빠지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장이 흘러내리거나 그럴 때는 수급도 보시긴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과한 거는 결국은 다시 내려맞았다. 에라지도 그렇고 풍산도 마찬가지고. PSK 홀딩스 2점 이런 장에서도 거의 3%대 상승을 했네요. 테크잉도 제가 상승하는 걸로 봤었는데 막판에 하락했군요. 0.5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일부 소부장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는 그런 모양새도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하락장에서 25,00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셔서 시장 얘기를 조금 이제 길게 했고 저희 광고를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돼서 요거를 좀 늦게나마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뒤에도 오늘 장호진 작가님하고도 인사이트 함께 할 예정이니까 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광고 좀 가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안내를 해드릴까요? 오늘 파타고니아 티셔츠인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를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진짜 면티거든요. 네. 블랙하고 화이트 구성인데 사실 요게
화이트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카이블루 느낌이에요. 하늘색 느낌. 약간 하늘색, 약간 그죠? 약간 예. 하늘빛이 도는 비는 네. 스카이블루. 스카이블루 느낌인데 뒤에는 이렇게 좀 더 시원한 네. 그림으로 나와 있고 요거를 이제 뭐 편안한 티, 쭉티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냥 집에서 입기도 좋으시고 안에다가 받쳐 입고 이렇게 따뜻할 때 나오셔도 굉장히 좋을 만한 파타고니아 티셔츠 최초로 48,000원 구성입니다. 남녀 공용이고요. 블랙과 화이트인데 화이트는 살짝 스카이블루에 가깝다 말씀드릴게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구성이고요. 4계절 기본템, 플라잉 피쉬, 롱 슬리브. 요게 이제 플라잉 피쉬. 날고 있네요. 물고기가. 플라잉 피쉬. 요 시원해 보이는 요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타고니아 티셔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팔은 좀 아직은 이르고 맨투맨까지는 약간 덥다 부담스러울 때 요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두께입니다. 알겠습니다. 파타고니아 셔츠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앞에 샤브샤브가 있어서 요거 두 분 말씀도 오늘 많이 길게 해주셔서 혹시 한번 드셔봐 주실 수 있을까요? 국물도 함께 드셔봐 주시고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선당 샤브샤브 2+1 최초 구성 3만 원대 39,8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1인분에 6,633원 꼴이고요.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 요게 포인트네요. 총 6인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 재료 소고기 샤브샤브고 뭐 채선당은 예전부터 많이 간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샤브샤브 체인이죠. 오래간만에 채선당 거 먹어보네요. 그렇죠. 네. 전 좋아요. 국물 일단 네네, 국물 괜찮죠. 먹어봤는데 너무 좋고. 맛도 아직도 약간 쌀쌀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괜찮죠? 따뜻한 기운이 네 피디님께서 넣어주셨을 때 그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요 위에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채소가 굉장히 풍성하게 좀 들어가 있고요. 안에 구성을 보면 뭐 파부터 시작해서 양배추, 소고기, 버섯도 좀 종류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구성이 좀 알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물도 좀 드셔가면서 맛 표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걸 대표님 어떠세요? 저 오늘 첫 끼를 여기서 이렇게 먹고. 아 진짜? 첫 끼세요? 네. 중간에 끼니는- 초콜릿을 좀 찾았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 만났으면 제가 드렸을 네. 텐데. 물만 계속 먹었는데 오늘. 끼니는 좀 챙겨 드셔야죠. 어디 갔어? 아까 먹다가 남은 게 초콜릿 없었는데. 훈훈한 장면 또 초콜릿을 어떠세요? 든든하게 저는- 괜찮으십니까? 저 채선당 원래 좋아해서 예전에 좋아, 많이 갔던 데인데 요즘에 저도요. 매장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건 그래요. 맞아. 네. 예전에 꽤 많았지 않았어요? 네, 한 맞습니다. 10여 년 전, 네. 15년 전에는 꽤 많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샤브샤브 진짜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채선당도 진짜 예전에 좀 자주 갔었는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먹기 매운 거 못 먹는 아이들이 맞아요. 먹기 좋죠. 맞습니다. 자, 전문 셰프 황금 레시피 비법 소스 그리고 뭐 영양죽 완성 샤브샤브 집 가면 항상 마무리인 죽이잖아요. 이거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는 요게 약간 가서 먹는 느낌도 저는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희 대표님 진짜 시장하셨는지 맛있는지 맛있네요. 계속 네, 드시네요. 화면이 비추지 않아도 네 감사드립니다. 딴 얘기 좀 할게요. 좋아요. B2가 레버리지 맞아요. B2 빚내서 투자한다. 만약에 갑자기 생각했어. 그러니까 네. 그 손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야 되거든. 근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어간 사람이 뭐 크게 잘못했냐? 꼭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좀 운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좀 샀으면은 막판에 들어가 합하면은 그렇게 손해는 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하지만,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아니, 먹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빚을 괜찮아요. 져서 신용을 할 일 하자, 했거나 각자. 아니면 레버리지를 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날 미안해. 것 같다는 게 뭐예요? 손실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노멀한 케이스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뭐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빚으로 투자하시는 부분은 그걸 감내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추긴 것 같은 의혹이 들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추기면 안 되죠. 누가요? 정부 관계자가 부추겼다고 기사에 나오네요. 그건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밀어가지고 네. 이걸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건 제가 아니 뭐 동감. 옛날에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도 하고 뭐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그런 근데, 거죠. 근데 빚내서 집을 샀으면 돈을 벌었는데, 지금 빚내서 집도 못 사게 됐고, 이제는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고 그 사람 말 믿고 한 거는 본인 책임인 게 맞지만, 그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저기 긍정적으로 뭐 타이밍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또 비난을 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한다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텐데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빚을 내서하고 레버리지 느끼는 건 B2도 레버리지라면 그건 그 사람의 기술과 그 사람이 맞는 또 교육 시설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알아서 판단하고 너무 과하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면 되는 거지 정부가 그것까지 B2도 레버리지 어떤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과거를 뭐라 그러는 거 앞으로 또 그럴 생각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청와대에 어떻게 진정을 넣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어제 그 6천 원 갔을 때 내는데 어저께 또 나왔다면서요. 금투세 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진성준 의원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계속.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나오면 그 주류는 아니니까. 바퀴벌레가 있으면 또 이상한 바퀴벌레도 나오니까. 네, 타이밍을 그분도 잘못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오늘 아침부터 욕 먹던데. 예. 갑갑해서. 어제 얘기하는 바람에. 예. 예. 저도 한번 비난하고 싶었어요. 네, 뭐 시장에 이거 대해서. 빠지면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아, 네, 저도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상처 받지 마세요. 상처받는 게 아니고 서로 인간인데 그쵸. 적당히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무도 빠지는 거 원하진 않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뭐 패널 분들도 고생하셨고 시청자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좀 가슴이 출렁출렁 그쵸?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계속된 투매와 하락이 내일은 좀 진정되기를 정말 좀 바라면서 오늘 클로징 벨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앞으로도 시장에 대해서 냉철한 이야기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 이건희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